500억을 어디에 쓰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내 리조트 하나 샀다. 진짜 팔 생각인가? 123호 지윈이에요. 산인 사람인가 보네. 송지호라는 분이 실소유주시더라고요. 팔지 말게. 온고지신이라는 고사성어를 알고 계시죠? 곧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안다 라는 뜻인데요. 단순히 과거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통해 새로움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새로운 지식이 날마다 넘쳐납니다. 이때에 과거의 지식에만 안주하고 있으면 시대의 변화에 뒤처질 수 있고 그것은 곧 스스로를 고립시킴으로써 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옛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배우며 스스로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변화의 파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서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협상의 기술에서도 너무 중요한 기술이자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보여집니다. 협상의 기술 5, 6화에서는 일본이라는 배경에서 정말 다양한 부분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본의 문화, 환경, 장인 정신 등이 이번 화에 적절히 섞여서 참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행복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온고지신이라는 고사성어가 이번 협상의 기술 6화에서 어떻게 잘 버무려졌는지를 잘 모르신다면 어서 빨리 JTBC로 가셔서 꼭 6화를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감동적으로 봤고요. 그런 면에서 이 협상의 기술은 참 좋은 드라마입니다. 이제 정말 산인그룹을 거의 멱살 잡고 살려주는 윤준호와 M&A 팀의 활약에 힘입어 정말 윤준호가 말한 대로 프로젝트 M 11조 조달 프로젝트가 너무 잘 되고 있죠. 팬들 중에선 산인은 M&A 팀만 일하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진짜 만약 윤준호가 안 왔으면 산인그룹은 무조건 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 7화 예고편을 보니까 송지식 회장의 500억 대출 문제, 하태수의 믿을 수 없는 자신감과 반격, 그리고 리조트 실소유주 송지호의 등장까지 오늘은 이걸 하나씩 뜯어보고 제 뇌피셜로 7화 전개 예측해볼게요. 온고지신 정신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는 윤준호의 활약 기대되시죠? 갑시다. 7화 예고편 첫 장면, 윤준호가 회장실로 들어가서 송재식 회장에게 500억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냐고 직설적으로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송재식 회장이 엄청 난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이동준 상무가 6화 끝에서 윤준호한테 밤늦게 전화로 회장님이 주식을 담보로 500억 대출을 비서실을 통해 몰래 진행하셨다라고 알려졌던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죠. 아마 윤준호의 500억 사용처에 대한 질문은 윤준호를 포함한 하태수 전무와 이동준 상무가 동석한 자리에서 질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지식 회장이 결국 밝히길 그 돈으로 리조트를 샀다고 하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머리에서 물음표 100만 개가 떴습니다. 왜 하필 지금 리조트를 샀지? 제 생각에는 이 리조트를 살 때도 산인의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 리조트를 그렇게 큰 금액으로 구매했을까? 아마도 이 리조트가 단순한 투자용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 이 리조트는 송재식 회장의 개인사와 연결된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예고편에서 리조트 실소유주로 송지호라는 여성이 언급되잖아요. 이름이 송씨인 게 송재식 회장과 혈연관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송지호는 송재식 회장님의 숨겨둔 딸, 어쩌면 혼외자일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즉 이 송지호를 위해서 그녀를 위한 리조트를 사준 것 같은데 아마 그 이유들이 협상의 기술 7, 8화를 통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송재식 회장이 공시도 없이 몰래 대출한 이유도 이게 개인적인 문제라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가 뭐죠? 이제 대출받은 500억을 빨리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니 당장 갚아야 할 부채만 가득한 이 현 시점에서 500억이 애 이름도 아니고 어떻게 어디서 구해야 하겠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윤준호는 송재식 회장에게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고 경고하는데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산인이 어떠한 부채 리스크를 안아서는 안 되니까요. 그러니 송재식 회장의 표정이 굳어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는 진짜 오직 송재식 회장의 문제요 잘못이니까요. 이러한 문제 속에 하태수 전무는 윤준호에게 다른 데서 돈 빌려서 빨리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라고 억지박 지르는데 진짜 너무 쉽게 대답을 하죠. 그렇게 자신감 넘치는 하태수 전무에게 송재식 회장은 너는 자신 있나? 라고 묻자 하태수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큰소리 치거든요. 하태수 전무 솔직히 지금까지 트롤짓, 분탕질, 같이 망하는 짓만 최대한 골라서 하다가 이번에는 또 어떤 역사를 이뤄낼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사실 하태수 전무는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보여주기는 해야 돼요. 너무 그룹을 위해서 뭐 한 게 없습니다.
어쨌든 이 회의의 처음은 하태수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고 마칠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들을 윤준호는 M&A 팀과 공유할 거란 말이죠. 이때 광민정 과장이 아주 날카로운 말을 합니다. 만약 우리 산인이 하태수 전무의 말대로 정말 다른 곳에서 500억을 빌려오게 된다면 그러면 500억도 없는 산인그룹이라는 찌라시가 돌 수가 있고 가뜩이나 지금 산인그룹에 부도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산인대그룹이 500억도 없다고 한다면 지금도 위기인 산인 주가가 완전히 폭락하는 위험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과연 윤준호는 이번에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정말 긴장이 되고 기대가 되고 나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하태수 전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오히려 더 크게 위험해 보인다는 겁니다. 제 내피셜로는 하태수가 이 상황을 이용해서 윤준호를 또 넘어뜨리려는 계략을 세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500억 조달한다고 하면서 사모엘 펀드 끌어들여서 산인그룹에 더 큰 부담을 지우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께서 하태수 이번에도 송재식 회장 신뢰 얻으려다가 더 큰 사고 칠 것 같다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하태수가 해결한다고 나섰지만 결국 윤준호가 나서서 제대로 풀어야 할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윤준호 팀장을 제외한 송재식 회장, 하태수 전무는 가만히 있는 게 그룹을 살리는 일이고 돕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다 넘어가던 산인이 윈드가 재기에 성공하면서 반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이때 협상의 기술, 사실상 최종 빌런 송재식 회장이 이렇게 위기를 자처할 줄은 몰랐습니다. 윤준호와 M&A 팀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그때 오순영 변호사가 뭔가 이상하다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을 예측해보건대 회장님이 500억을 주고 산 리조트에는 송재식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송지호라는 이름의 명의를 이때 발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선 그냥 딱 봤을 때 분명히 송재식 회장이 개인 문제 때문에 산인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었고 분명 그런 부분이 좀 실망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송재식 회장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송재식 회장이 리조트를 산 이유가 단순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 가족이나 과거의 약속 같은 감정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송재식 회장에 대해서는 작가님이 많은 설정들을 넣기는 하셨으나 그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허수아비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는 왜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리조트를 샀을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시청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그런 찐한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태수 전무는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겠다는 의견을 낸 반면 윤준호와 M&A 팀은 오히려 송재식 회장이 샀다는 그 리조트를 팔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준호는 팀과 함께 리조트를 찾아가는데요. 여기서 123호 주인이라는 여성 바로 송지호를 만나게 되죠. 송지호가 산인 사람들인가 보네 하면서 아는 척을 하고 윤준호와 M&A 팀은 엄청 빠르게 송지호와 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밤에 송지호와 윤준호는 둘이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윤준호는 송지호에게 송지호라는 분이 실소유주시더라고요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심지어 윤준호는 송지호랑 새끼손가락을 걸고 엄지로 도장까지 찍는 독특한 장면까지 나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은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 7화 예고편에서 제일 대박은 이동준 상무가 팔지 말게 라고 하니까 윤준호가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라고 되물으면서 끝나는 점인데요. 이게 진짜 의미심장합니다. 보통 이동준 상무는 윤준호를 돕는 아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동준 상무가 반대하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동준 상무는 분명 뭔가를 더 알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지금 기업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이동준 상무는 송재식 회장의 자초지종을 알기 때문에 그가 지키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주기 위해서 이번엔 윤준호의 생각에 반대하는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7화 전개 예측을 들어가 보면요. 온고지신 정신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윤준호의 활약이 핵심이 될 겁니다. 윤준호는 송재식 회장이 몰래 대출을 받아서 산 리조트를 매각해서 500억을 조달하려고 하지만 송지호와의 만남과 이동준 상무의 반대 때문에 단순한 매각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리조트를 매각하지 않고 송지호와 협력해서 리조트를 산인그룹 레저 사업의 새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조금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앞서 계약을 했었던 비움 D&I나 차차게임즈를 통한 이커머스 사업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좀 너무 멀리 내다봤죠. 아무튼 이번에는 진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일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 참 독특한 상황입니다. 하태수 전무는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나섰지만 저는 또 음모를 꾸밀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하태수는 어떻게든 사모엘 펀드를 더 끌어들여서 현재 약속된 주가 10만원보다 더 낮은 금액 대략 9만원대만 되어도 그때 자신들이 산인의 경영권을 취할 수 있다는 계약을 하고 500억을 아무 잡음 없이 산인에게 빌려주는 그림도 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산인의 입장에서는 더 큰 리스트를 떠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당장 이 500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태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저는 내다봤습니다. 어쨌든 이번 협상의 기술 7화는 송지식 회장 개인사까지 풀면서 산인을 살리는 윤준호의 대활약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매우 기대가 큽니다. 이동준 상무도 지켜주려고 했던 송지식 회장의 비밀, 송지호와 관련된 특별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풀릴지 또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송지식 회장의 자존심도 살리면서 500억 문제도 시원하게 해결되는 결말이 될 것으로 저는 내다봅니다. 여러분들은 협상의 기술 7화 예고편을 어떻게 보셨나요? 송지식 회장의 500억 대출, 송지호의 등장, 하태수와 윤준호의 팽팽한 대립까지 진짜 매화가 특별하고 매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번 6화 내피셜도 제가 많이 맞췄는데요. 이번에 제 내피셜도 과연 좀 맞아떨어질지 7화 방송을 함께 보면서 같이 확인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의 내피셜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드라마톡이었습니다.